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의 올해 기후는 정말 이상기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폭우 홍수 사태와는 달리 올해는 초여름부터 시작된 가뭄과 무더위가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이상기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 남부 곡창지대인 양쯔강 중하류 지역입니다. 올해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폭염, 무더위와 가뭄 사태로 스촨성과 충칭시의 경우에는 한여름에 전력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속출했죠. 그리고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거대하게 중국 남부를 흐르며 중국의 젖줄로 불리던 양쯔강이 계속해서 말라갔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이 폭염과 더위 그리고 가뭄 사태는 8월이 지나되어서도 계속되는데요. 여름이 되면 폭우와 홍수 사태로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와 도로 단절, 홍수 침수 피해를 입었던 스촨성, 충칭시, 괴이저우성,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안회이성, 장시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등의 지역은 모두 가뭄과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올해는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의 없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발생된 폭염과 더위, 가뭄 사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유럽의 경우에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폭염과 더위로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가장 폭염이 심각했던 지역은 중국의 스촨성, 충칭시, 괴이저우성, 후베이성, 후난성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참 더울 때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어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가 열을 받아 스스로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방송을 했는데요. 스촨성의 경우에는 수력 발전이 50% 이상 급감할 정도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전기 생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올해 농사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다른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스촨성의 경우 전체 중국 수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올해 50% 이상 급감을 했으니 중국의 전력 수요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스촨성에서 생산된 전력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상공업 지역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보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중국은 뜻하지 않은 이상기후로 초여름부터 폭염과 더위에 시달리면서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면서 농사를 망쳤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장 가동과 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로 반복된 봉쇄와 해제로 상업 활동이 가장 많이 지장을 받기도 했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 또한 올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 흉년 식량 위기와 전력 대란, 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 대란, 생산 대란, 공급망 대란에 시달리면서 올해 초에 예상했던 5.5%의 경제 성장률은 2%대를 거론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경제를 망친 것인데 하나는 시진핑 3년임을 위해 고집스럽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가 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구촌 전체에 올해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가뭄 사태가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을이 오면서 강수량이 일부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장시성 북부에 있는 포양호의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바닥을 드러낸 땅이 마치 거북이 등짝 모양처럼 쩍쩍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입니다. 어쨌든 공짜를 너무도 좋아하는 중국인은 먼 곳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의 불편함을 뚫고 포양호까지 원정을 와서 신이 나서 물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물고기 잡기에 빠진 중국의 포양호 장면 계속해서 보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